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제조 과정은 다음에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된다. 자, 첫 번째 재료 세척, 압착, 분쇄가 있습니다. 분쇄 공정의 원가 중 50만 4천 원은 고정비이며 한 단위당 제품 한 단위당 재료 부피는 20리터, 압착 기간은 30시간, 분쇄 기간은 10시간이다. 단위당 판매 가격과 재료 원가 각각 2,000원, 300원일 때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입니다. 매출이 단위당 매출액이 2,000원이에요. 변동비가 재료 원가가 단위당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00원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뭐냐면 세척, 그 다음에 압착, 그리고 뭡니까? 분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쇄. 자, 세척이 연간 가공비가 20만 원이죠. 연간 20만 원이 10만 리터에 대한 거죠. 그럼 20만 원 나누기 10만 리터 하면 20만 원 나누기 10만 리터 그러면 단위당 2원입니다. 2원 곱하기 몇 리터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20리터가 들어가죠. 그러면 40원입니다. 세척이 40원. 자, 압착기계는 90만 원이 나왔는데 90만 원의 원가 동의는 4만 5천 시간에 대한 거죠. 4만 5천 시간. 그러면 20원이 나오죠. 그죠? 시간당 20원. 20원 곱하기 30시간. 압착기계 시간 30시간을 일을 했어요. 곱하기 30시간을 했더니 600원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 분쇄는 105만 원이 나와 있는데 105만 원 중에서 고정비가 50만 4천 원이 있어요. 빼야 돼요. 고정비는. 그 54만 6천 원이 나옵니다. 54만 6천 원 나누기 2만 1000시간. 그럼 26원이 나오죠. 26 곱하기 10시간이에요. 곱하기 10시간 해주면 26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300원, 900원, 1200원. 그죠? 1200원을 뺐더니 단위당 공원이익은 8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5번.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 계산 도입 배경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제조 환경의 변화로 단일 배부 기준에 의한 원가 배부가 원가 왜곡 현상을 초래를 했고요. 최근에는 종전에 비해서 원가 개념이 확대되어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기타 원가를 포함한 정확한 원가 계산이 요구됐습니다. 직접 노비와 같은 직접 원가 증가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 증가로 인해서 도입된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또 컴퓨터 통합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활동에 대한 원가를 수집하는 게 용이해졌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 26번. 제품의 검사 및 시험, 현장 및 라인 검사 등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지출로서 불량품을 적발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품질 원가를 평가 원가라는 말을 씁니다. 답은 1번이에요. 27번.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경우에 비재무적 정보는 수치로 표현하지 않는 정보를 우리가 비재무적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가 제조할 경우 부품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유대관계를 상실하는 단점이 있겠죠.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경우에는 향후 급격한 주문의 증가로 인해서 회사 생산 능력을 초과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가 제조할 경우 제품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될 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단점이 있죠. 이게 필요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돼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4번이 틀렸어요. 31번, 27번. 2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자,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새 사업부 ABC를 보유한 주식회사 3일의 손익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자료에 관한 분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자, 사업부 AB를 폐쇄하면 회사 전체 손실은 2,700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써볼까요 한번? 매출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입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이 되죠.
영업이익. 지금 현재 A, B, C가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A의 매출액은 4,000원이고요. B의 매출액은 3,000원, C의 매출액은 2,000원, 전체 합이 9,000원입니다. 전체 합이 9,000원이고요. 변동비는 2,400원 나와 있죠. 2,400원. B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000원. B는 2,000원, C는 1,200원이 나와서 전체 5,600원입니다. 전체 5,600원. 공원이익은 1,600원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1,000원이고 여기서는 800원입니다. 합이 3,400원이고요. 고정비가 회피불능 원가예요. 1,900원이네요. 그래서 적자가 300원 났습니다. 회피불능 원가가 고정비를 뜻하는 겁니다. 1,200원, 적자가 200원 났고요. 세 번째는 고정비가 400원입니다. 고정비가 400원. 세 번째에서는 고정비가 400원. 그래서 흑자가 400원 났어요. 전체적인 고정비가 3,500원이라 적자가 100원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B를 폐쇄하면 여러분 여기 봐요. A와 B를 폐쇄하면 뭐만 남는 거죠? C만 남는 거죠. C만 남아요. 그러면은 자 C만 남았을 때 2,000원이고 얘가 1,200원이에요. 그럼 얘는 800원인데 고정비는 3,500원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비는 3,500원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니까 회사의 손실은 얼마가 될까요? 2,700원이 된다. 맞습니다. 자, B와 C를 폐쇄하면 B와 C를 폐쇄를 했으니까는 그죠? A를 남겨놓는 거죠. A 4,000원이고요. 2,400원입니다. 그러면 1,600원이고요. 얘는 그대로 3,500원이 남는 거니까 3,500원에서 1,600을 빼면 1,900원이 적자가 됩니다. 1,900원 적자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A와 C를 폐쇄를 하면 B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자, 3,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얘가 1,000원이고요. 고정비는 3,500원이니까 적자는 2,500원이 됩니다. 얘도 맞죠? ABC 모두를 폐쇄하면 ABC 모두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고정비는 발생하는 거니까 적자는 3,500원이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29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28번에 틀린 것은 4번이고요. 29번 문제입니다. 진보화된 제품 500단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제품의 제조원가는 20만 원이다. 태사는 이 제품 단위당 200원에 즉시 처분할 수도 있고 1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투입해서 단위당 500원에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즉 가장 유리한 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500개를 200원에 즉시 처분해요.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죠. 근데 500개를 개조를 하면 얼마에 팔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500원에 팔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500원. 그러면 5는 25만 원에 파는 거죠. 근데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추가 비용이 1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5만 원이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5만 원이 유리하다. 자, 개조해서 판매하면 2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여러분,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죠?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얼마만큼 더 유리하다? 5만 원만큼 더 유리하다. 2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5만 원 유리한 걸 찾는 문제였었어요. 자, 3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0번 문제를 보시면은 태사는 A와 B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B 사업부는 A 사업부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제조한다. 자, A 사업부가 있고 B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B 사업부에서 부품 한 단위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가공비가 550원이 들었대요. 플러스 550원에서 판매 가격이 1,1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 판매를 하는 것이 1,100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시장 가격은 6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600원이에요.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600원입니다. B 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대책 가격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렇게 A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대책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1,100원에서 550원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1,100원에서 550원 빼주면 550원에 주면은 B는 매출 1,100원에서 그쵸? 매출 1,100원에서 변동비
변동비 1,100원을 빼주시면 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최대 대책 가격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650원을 사오는 것보다 내부에서 550원을 사고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50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50원 1번. 자, 3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 2만 원의 기계를 구입할 예정이다. 원가 절감액이 아래와 같다.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자, 1년에 회수할 수 있는 게 5천 원이에요. 5천 원 회수했고요. 2년째는 얼마? 9천 원을 회수를 했으니까는 토탈 14,000원을 회수를 한 거죠. 14,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3년째는 얼마만 회수를 하면 될까요? 6천 원을 회수를 하면 2만 원이 되는 거죠. 6천 원을 회수를 하면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3년째 회수 가능한 금액이 8천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비율로다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3년째 회수 가능한 금액이 8천 원인데 6천 원만 필요한 거잖아요. 6천 원만. 그러면 0.75가 나옵니다. 그러면 2년에다가 0.75 더해서 2.75년이 되는 거죠. 자, 3년 1년 동안 회수 가능한 게 8천 원이니까 6천 원은 0.75년이 가능하다. 0.75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3년차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수액이 8천 원이면 6천 원은 6천 원을 회수를 하는 데는 6천 원을 회수하는 데는 0.75년이 걸린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32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을 편성할 때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을 해줘야 돼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 차감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을 해줘야 되고요. 감가상각비 반드시 고려해줘야 됩니다. 이자 비용은 반영하지 않아야 되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신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1번은 뭐죠?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신현재가치법은 금액 갖고 계산하는 거지 수익률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투자안에 대해서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는 거고요. 신현재가치법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산 원칙되고요. 성립되고요. 1번이 틀렸어요. 34번. 다음 중 고정예산과 변동예산에 관한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변동예산에서는 권한이 하부 경영자들에게 위양되나 고정예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예산은 변동원가만 고려하고 고정예산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모두를 고려한다. 이것도 틀린 문장이고요. 1번 틀렸어요. 변동예산에서 권한이 하부 경영자들에게 위양되나 고정예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틀린 문장이고요. 2번도 틀린 문장입니다. 자, 3번 고정예산의 범위는 회사 전체인 반면에 변동예산의 범위는 특정 부서에 한정이 된다.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한 편성한 예산이고 변동예산은 관련 내 여러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4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34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고정예산은 특정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 변동예산은 관련 범위 내에 여러 조업도 수준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을 변동예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5번. 성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구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책임 중심점으로서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책임 중심점별 원가와 공통가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고요. 구분하는 것이 3번. 여러 책임 중심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원가는 특정 사업부에 부과시키거나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액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고정비는 총액으로 관리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3번 맞고요. 성과를 평가할 때 통제불능원가, 즉 고정비는 포함하지 말아야 되겠죠. 고정비는 책임 중심점 경영자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는 포함하면 안 되고요.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36번. 자녀 이익이 높은 순서. 여러분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구남은 평균 영업자산이 50만 원이잖아요.
자산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의 10%면 5만 원의 최저 필수 수익인데 5만 원이 최저 필수 수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을 10만 원을 얻었으니까는 잔여 이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잔여 이익은 5만 원이 되겠죠. 자, 여객선은 자산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의 10%면 얼마죠? 10만 원의 최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을 얼마? 17만 원을 얻었으니까 잔여이익은 7만 원이 되는 거고요. 화물선은 200만 원의 10%면 얼마죠? 20만 원이죠. 20만 원. 근데 23만 원을 얻었으니까 23만 원을 얻었으니까 잔여이익은 3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일 큰 거는 두 번째 거 여객선이고요. 그 다음이 군함, 화물선이 제일 작죠. 2번이 답이에요. 37번 분권 환원,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 전반에 걸쳐 위양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상위 경영자가 하위 경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1번이 틀렸죠. 권한과 의무를 모두 이양시키는 겁니다. 1번이 틀렸어요. 하위 경영자들이 고객 요구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각 사업부에서 동일한 활동이 개별적으로 중복되어 수행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권화가 될 경우에 사업부의 이익만 고려하는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3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8번 주식회사 서울의 사장은 새로운 성과 측정 지표를 도입하고자 컨설턴트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우리 회사는 기존의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아닌 새로운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많은 기업들이 균형 성과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균형 성과표가 어떤 지표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균형 성과표는 동그라미 1번에 재무적 관점 외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비재무적 관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의 목표와 경쟁 상황 등 변수를 고려를 하는 것도 맞고요. 매출액 등의 계량화된 객관적 측정치와 종업원 능력과 같은 주관적 측정치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성과지표. 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균형 성과표라고 하고요. 관련이 없는 것은 2번입니다. 자, 3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물었습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죠? 투하 자본이 100억이에요. 투하 자본이 100억이고요. 타인 자본이 40억. 자기 자본이 얼마? 60억. 이자율이 5% 나와 있고 여기는 몇 퍼센트입니까? 10%예요. 2억이고요. 얘는 6억이 됩니다. 합치면 8억이죠. 자본 비용이 토탈 얼마에 대해서? 100억 원에 대해서. 8억 나누기 100억 하면 평균 비용은 8%가 나옵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8%니까 39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익을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면 40억. 40억에서 판매관리비 10억 빼주니까 30억 나오죠. 30억에서 자본비용을 8억을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2억이 계산이 됩니다. 22억.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번의 답은 4번이에요. 6회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